우리는 종종 가족, 친구, 동료, 그리고 신뢰하는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유리처럼 깨지기 쉬운 우리의 마음은 산산조각 납니다. 어떤 여자들은 남자친구에게 배신당하고 심지어 자살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신이 너무나 많은 것을 바쳤다고 생각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상대방의 무관심과 배신뿐이라는 사실에 절망합니다. 자신이 하는 일들이 결코 제대로 보답받지 못한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는 감정 전파 증후군이라는 일종의 병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듣기 어려울 수도 있고 특히 쉽게 받아들이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시청하시고 고인의 지혜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감정을 너무 중시하고 항상 다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 마음을 표현하려고 합니다. 당신이 최선을 다하는 것은 좋지만 문제는 당신이 다른 사람들도 당신처럼 최선을 다해 마음을 표현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 때 당신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수많은 도덕적 비난이 눈물과 함께 상대방을 꾸짖는 데 사용됩니다. 마치 당신이 그들을 구원한 것처럼 내가 이렇게 잘해줬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문제는 그들이 당신에게 그렇게 하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스스로 잘해주고 스스로 기대하다가 보답받지 못하면 상처를 받고 슬퍼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스스로 마음속에서 가족놀이를 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사탕을 주고 나에게 2개를 돌려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돌려주지 않으면 당신은 울고 세상에 나를 배은망덕하다고 고발할 것입니다. 문제는 누가 당신에게 사탕을 주라고 했나요? 그것은 당신이 자발적으로 한 일이 아니었습니까? 예를 들어 일부 사장들도 이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장삼은 회사에 처음 왔을 때 아마추어에 불과했습니다. 사장이 그를 훈련시켜 뛰어난 인재로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가 능력을 갖추자마자 사장을 찾아가 임금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사장은 그 말을 듣고 낙심하여 그가 오늘날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내 덕분이다. 이제는 나를 감사히 여기지도 않고 요구까지 하다니 정말 배신자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러한 사장은 아직 성숙하지 않았으며 감정 뒤에 숨은 음모를 꿰뚫어 보지 못한 것입니다. 처음으로 사랑을 믿고 고통받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당신이 주변 사람들에게 감정 이야기를 하면 그들은 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당신이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 일만 하면 그들은 모두 감정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부모를 제외한 모든 감정은 하나의 수에 불과합니다. 당신이 충분한 이익을 제공해야만 다른 사람들은 기꺼이 연기를 할 것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았을 때 누구를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을 탓해야 합니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이 가족, 친구 또는 연인에게 상처받지 않고 병이 들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보내는 감정을 의심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결과적으로 실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당신에게 하는 모든 감정적인 이야기들은 자신의 이익을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부모조차도 그럴 수 있습니다. 왜 그들이 당신에게 빨리 결혼하라고 합니까? 그들은 빨리 손자를 안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들이 당신에게 가까운 곳에 결혼하라고 합니까? 무슨 일이 있을 때 당신에게 의지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왜 그들이 당신을 낳았습니까? 그들 자신이 기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이 자녀를 낳은 것은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였습니까? 아니면 당신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였습니까?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당신은 그들에게 의견을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자신이 편안함을 느끼기 위해 그들을 이 세상으로 데려왔지 않았습니까? 한 학생이 저에게 남편이 자신을 매우 못되게 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부모님은 이혼하지 말라고 합니다. 가정의 체면이 손상될까 봐서요. 보셨죠? 딸의 평생 행복을 희생하면서도 그들은 체면을 지키고 싶어 합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당신의 이익을 위해 했다라고 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했다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했습니다. 가족, 친구, 사랑,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사랑을 믿고 고통받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남자에게 진정한 사랑이 있을까요? 순진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남자에게 있어 정실 부인은 후처보다 못하고, 후처는 애인보다 못하고, 애인은 불륜 상대보다 못합니다. 모든 남자는 많은 후처를 갖고 싶어하고, 모든 여자는 한 남자를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싶어합니다. 남자가 새로운 것을 좋아하고 오래된 것을 싫어하는 것은 그의 본성입니다. 예전에는 좋아했던 옷이 지금은 버려지지 않았습니까? 음식이 맛있어도 매일 먹으면 실증나지 않습니까? 결혼은 사실 인간의 본성에 반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새로운 것을 좋아하고 오래된 것을 싫어하며 탐욕스럽고 한없이 욕심이 많습니다. 한 사람을 평생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지금까지 사랑을 믿고 있다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결혼할 때 가난해도 부유해도 떠나지 않을 것이다 같은 말을 하지 마세요. 그런 무미건조한 말 대신 내 본능과 자아를 억제하고 당신을 영원히 사랑할 것입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정말 우스운 이야기 아닌가요? 시간이 지나면 가장 아름다운 여자도 지루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은 새로운 것을 좋아하고 오래된 것을 싫어하며 탐욕스럽고 한없이 욕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연애에서 상처받지 않으려면 핵심은 한 사람에게 모든 감정을 투자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 온도를 항상 주시하세요. 만약 100도까지 감정 투자를 했다고 느껴지면 60도로 줄일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너무 차가우면 100도, 너무 뜨거우면 80도로 유지해야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를 매우 사랑한다면 감정을 조금 빼고 다른 사람들에게 분산시키세요. 꽃을 심고 자신의 취미를 가지며 감정을 생명체에 너무 의존하지 않도록 하세요. 생명체는 변하고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당신은 슬픔과 고통을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강아지를 키우면 당신은 그 강아지를 사랑하게 되지만 언젠가는 그 강아지가 죽을 것이고 그 슬픔을 미리 예약한 것입니다. 강아지의 변화보다 인간의 변화가 훨씬 더 심각합니다. 한 사람을 깊이 사랑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한 남자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당신과 헤어지거나 이혼하지 않는다면 그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그저 당신을 잃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당신의 사랑을 누리면서도 그는 더 좋은 사람과 자신을 맞바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당나귀를 타고 말을 찾는 것입니다. 현재 조건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가 당나귀를 버리지 않을 뿐 조건이 갖춰지면 그는 당나귀와 말을 모두 키울 것입니다. 당나귀는 그를 위해 일하고 말은 그를 데리고 여행을 떠날 것입니다. 그러니 정신 차리고 감정에 더 이상 눈이 멀지 마십시오. 세 번째로 애인을 믿고 슬픈 인생을 살게 됩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묻기를 남자가 애인을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묻더군요. 저는 그녀에게 애인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은 공공연히 드러낼 수 없는, 빛을 볼 수 없는,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없는 비밀스러운 관계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남자들이 애인을 찾는 이유는 외로움과 공허함 때문이지 진정한 사랑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욕망을 쫓는 것이고 무료로 잠을 자고 싶어 할 뿐입니다. 모든 것은 단지 생리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감정은 비밀스럽고 신선한 자극을 쫓는 것이며 중요한 것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는 결혼 생활에서 구속되는 것을 싫어하고 애인 관계에서는 어떤 것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책임질 필요가 없으니까요. 남자는 당신에게 먼저 헤어지자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지칠 때까지 천천히 당신에게서 멀어질 것입니다. 남자가 외도를 하거나 애인을 찾는 데는 두 가지 상태밖에 없습니다. 한 번도 안 하거나 여러 번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남자가 당신에게 충실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감정에 빠져 허우적대는 여성들은 항상 남자가 정말 잔인하다고 말합니다. 불륜 관계에서 그들은 육체적 욕망을 충족시키기를 원할 뿐 진정한 감정적 투자는 없습니다. 여기서 제가 남자를 변호해야 할 한 가지는 남자는 깊이 사랑하고 오랫동안 사랑할 수 있지만 더 이성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애인을 깊이 사랑할 수 있지만 아내와 오랫동안 함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마음 상태는 매우 모순적입니다. 그는 당신의 사랑을 갈망하지만 당신의 사랑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애정을 쏟을 수 있지만 그의 가정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깊이 사랑할 수 있지만 그의 결혼 생활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됩니다. 냉정하게 말하자면 내가 한가할 때 당신과 함께 있을 것이고 내가 바쁠 때 당신도 감수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의 애인이 된다면 진정한 사랑을 기대하지 마세요. 남자의 자원을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세요. 만약 그가 지위와 위치를 가진 사람이라면 그의 관계를 이용하세요. 먼저 큰 이익을 얻으세요. 그리고 헤어지게 되는 날이 오더라도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끝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그러나 모든 것은 생존과 이익 외에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다른 모든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며 특히 감정은 말입니다. 그것은 남녀 사이의 놀이일 뿐입니다. 누가 당신에게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습니까? 진정한 고수들은 사랑에 빠지지 않으며 사랑에 빠지지 않도록 합니다. 성공적인 남자들이 감정 문제에서 쉽게 물러날 수 있는 이유를 보세요. 그러나 대부분의 여성들은 거기에 빠져들고 자신을 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한 여자가 감정에 빠지지 않으면 축하합니다. 당신은 인생의 정상에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고수들은 감정을 이용하지만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무측천이 여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그녀는 남자를 사랑하지 않았고 남자를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욕망이 없으면 강해진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여성은 자립해야 합니다. 누가 누구를 사랑하는지, 누가 고통받는지, 누가 감정에 휘둘리는지, 누가 상처받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제 주에 깊게 들어주세요. 저는 어리석은 남성과 감정에 얽매인 여성들이 감정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말할 것입니다. 첫 번째, 누구에게도 감정적으로 기대지 마세요. 남자들의 번개 같은 사랑은 여자의 아름다움 때문에, 여자의 깊은 사랑은 남자의 돈 때문에 발생합니다. 당신이 여자와 인연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돈이 없는 것입니다. 많은 남자들이 여자에게 상처받고 매우 고통스러워합니다. 사실 당신의 고통은 그 여자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더 많은 여자를 찾을 수 있는 충분한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자에게 부족함이 없는 남자가 어떻게 상처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호날두와 같은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그가 감정적으로 자주 상처를 받는지 물어보세요. 어떤 사람이나 물건으로부터 상처를 받는 것은 그 사람이나 물건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나요? 왜냐하면 당신이 그것을 너무 부족하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본질입니다. 감정을 너무 중요시하는 사람은 결국 쉽게 믿고 의지하고 과거를 기억합니다. 순간적으로 당신을 끝없는 고통으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이 인생에서 모든 슬픔과 외로움은 기본적으로 돈과 사랑의 부족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사랑의 부족은 본질적으로 돈의 부족에서 기인합니다.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없어도 될 수 있습니다. 돈은 필수적이며 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학생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여자 친구에게 차였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그녀를 정복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할까요? 저는 솔직히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여자를 쫓아다니는 겁니까? 경력을 쫓아야 합니다. 당신이 경력을 정복하면 자연스럽게 수많은 여자가 당신을 쫓아다닐 것입니다. 이건 너무 간단한 일이지만 많은 남자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한 남자가 여전히 얕은 사랑에 빠져 있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더 이상 큰 이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큰 일을 하는 모든 사람은 매우 이성적이어야 합니다. 당신의 반쪽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당신은 열심히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녀가 무엇을 하든 신경 쓰지 마세요. 모든 관계는 결국 끝나게 됩니다. 당신의 주머니만이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왜 가난한 사람들이 함께 늙어가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상대방을 변화시킬 자본이 없기 때문입니다. 매력적인 여자는 남자의 바람기를 느끼지 못하고 강한 남자는 여자를 실용적이라고 느끼지 않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당신을 떠나 더 멀리 갑니다. 그것은 당신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더 이상 당신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거 그들이 당신과 교류했던 것은 솔직히 말해서 이익 관계일 뿐, 당신은 그것을 감정이라고 착각했습니다. 만약 어떤 여자가 당신에게 당신이 돈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저는 실용적인 여자가 아니에요. 당신이 돈이 없어도 저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해요 라고 말한다면 그저 듣기만 하고 믿지 마세요. 절대 믿지 마세요. 이 말은 마치 당신이 살이 쪄도 못생겨져도 단정하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해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원칙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모든 사람은 이를 참고 견디며 여전히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몸과 눈은 매우 진지합니다. 당신은 자신을 속일 수 없습니다. 결혼에서 충실함의 전제 조건은 무엇입니까? 서로 만족시킬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결혼 제도의 핵심 본질은 사회 발전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노동력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지 사랑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결혼법은 결코 사람들이 사랑 때문에 결혼해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사람들이 결혼을 사랑의 필연적인 결과로 간주했을 뿐입니다. 결혼의 가치는 자원을 통합하는 데 있습니다. 잘못된 사람과 결혼하거나 누구와도 결혼하지 않는 것은 결혼의 핵심 본질이 아닙니다. 경제가 그 본질입니다. 연애할 때는 아름답지만 결혼하면 아름답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연애할 때는 서로 만족시킬 수 있지만 서로 만족시킬 수 있어야만 영원히 충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자가 계속 발전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합니다. 여자가 따라잡지 못하면 결국 제거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여자가 계속 발전하고 남자가 발전하지 못하면 제거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남자와 여자의 본질적인 관계는 무엇일까요? 바로 나무와 덩굴의 관계입니다. 남자는 나무, 여자는 덩굴입니다. 나무가 자라는데 덩굴이 자라지 않으면 그 나무는 다른 덩굴에게 얽히게 될 것입니다. 덩굴이 자라지만 나무가 자라지 않으면 그 덩굴은 다른 나무에 얽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현재 남자의 외도가 심각하게 여겨지지만 여자의 외도는 덜한가요? 홍안 출세의 핵심 원인은 무엇일까요? 당신이 그들을 비난할 수 있을까요? 단지 당신의 벽이 너무 낮을 뿐입니다. 당신이 더 높은 수준에 도달하고 더 높은 능력을 가지고 더 부유해지면 그들이 밖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그들이 나가고 싶어도 나가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의 수준이 낮기 때문입니다. 덩굴을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고구마 덩굴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가정의 중심은 감정이 아니라 경제입니다. 돈이 아직 충분하지 않을 때 당신은 부부관계나 가정의 감정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친족 관계를 제외하고 당신은 자신의 사업에 집중하면 됩니다. 기억하세요. 그들에게 감정적으로 말하는 것보다 돈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자신을 너무 감정적으로 만들지 마세요. 그들이 필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당신이 아니라 당신의 돈입니다. 두 번째로, 누구에게도 도덕적으로 기대지 마세요. 청나라 말기의 1인자인 증국본은 그의 행동이나 일처리 방식, 지식이나 인품 모두 후세의 기감으로 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가 처음 관직에 올랐을 때 그는 그렇게 잘하지 못했고 거의 모든 곳에서 불친절한 시선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도덕으로 제한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높은 도덕적 기대를 걸었습니다. 다른 관료들이 업무 스타일에서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그는 즉시 황제 앞에서 그들을 고소했습니다. 오늘은 이 사람을 고소하고 내일은 저 사람을 고소하면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싫어하게 되었고 심지어 그를 반대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증국본은 그때 매우 억울하게 느꼈고 자신이 이렇게 정의롭고 깨끗하며 순수한데도 왜 사람들이 자신을 어렵게 만드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그는 자신을 반성하기 시작했고 결국 도가의 극한의 부드러움과 극한의 단단함에 대한 사상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그는 세상의 가장 부드러움을 이용해 가장 단단함을 다루는 원칙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모든 일에서 좋은 결과만 있으면 되는 것이며 과정에서 약간의 실수나 허점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업무 방식과 방법은 자신이 받아들이기 힘들어도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일부러 어려움을 주려고 해도 그는 참았습니다. 누군가가 뒤에서 칼을 꽂아도 치명적인 상처가 아니라면 그는 조사하지 않고
스스로 치유하며 넘어갔습니다. 그는 누구에게도 도덕적인 기대를 걸지 않았고 황제를 돕는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증국본이 변화했음을 알게 되었고 그를 반대하던 적들도 사라졌습니다. 그의 황제에 대한 신뢰와 존경도 점차 구축되었습니다. 당신이 인간 본질이 이기적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사람들의 모든 행동과 말이 자신의 이익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놓아버리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도덕적으로 기대를 걸게 되면 분명히 상처를 받게 될 것입니다. 남자들은 나는 너를 평생 사랑할 것이야 라고 말합니다. 여자들은 가난해도 아파도 나는 절대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녀들은 내가 크면 부모님께 효도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직원들은 나는 영원히 상사에게 감사할 것이야 라고 말합니다. 상사들은 당신은 영원히 나의 형제다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말들을 믿으면 당신은 곧 상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익 앞에서 그것들은 모두 동화일 뿐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이익이 충분히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당신에게 도덕에 대해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도덕적으로 대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만 도덕적으로 행동할 뿐입니다. 도덕으로 자신을 구속하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도덕적으로 대해야 한다고 기대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도덕입니다. 도덕으로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도덕적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구속하는 것은 도덕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항상 자신을 좋은 사람으로 포장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제 한 친구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처남이 이전에 사업을 하려고 5천만 원을 빌렸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장인이 중병에 걸려 그는 몇 천만 원의 병원비를 혼자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장인이 돌아가신 후 그는 장모와 처남에게 병원비를 반반 나누어 지불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 결과 장모는 그를 차갑다고 꾸짖으며 장인에게 쓴 돈을 계산하는 것이 너무나 차가운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고 아내는 어떻게 그렇게 인색할 수 있냐고 비난했습니다. 그녀의 형이 사업에서 돈을 벌지 못했다면 장인은 당신의 장인이 아닌가요? 그는 이 말을 듣고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왜 내가 지불한 돈인데 나만이 비난을 받아야 할까요? 며칠 후 그는 생각했고 결심했습니다. 병원비는 내가 부담하겠지만 처남이 빌린 5천만 원은 갚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내에게 내가 어머니와 형에게 이야기해. 병원비는 내가 부담하겠지만 형이 사업을 위해 빌린 5천만 원은 갚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들은 그의 아내는 다시 화를 내며 당신은 왜 항상 돈만 생각해요? 형은 당신의 형이 아닌가요? 지금 사업이 어려운데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인간적인가요? 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밤새도록 싸웠고 장모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장모는 그를 꾸짖으며 걱정 마세요. 내가 피를 팔아서라도 돈을 갚을 테니 내 아들을 더 이상 압박하지 마세요. 제가 딸을 당신에게 시집 보낸 지 몇 년이나 되었는데 몇 천만 원이 뭐가 그렇게 대수입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 친구는 그날 밤 완전히 무너졌고 저에게 전화를 걸어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물었습니다. 저는 돈은 필요 없으니 그들과의 모든 연락을 끊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같은 가족이잖아요. 돈을 받지 않더라도 이제 그들은 모두 내가 인색하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들이 나를 더 이상 비난하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당신을 비난하지 않도록 해야 하나요?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그렇게 애를 쓰고 있나요? 당신은 피곤하지 않나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가족 관계는 중요해요. 가족 간의 관계를 잘 유지해야 하잖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가 너무 깊이 빠져 있다고 생각했고 제 생각을 말해주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감정에 얽매여 있고 항상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면서 가족 관계에 얽매여 있습니다. 그 결과 자신은 피곤해지지만 칭찬을 받지 못합니다.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당신을 좋은 사람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당신이 10번 잘하고 5번 잘못해도 여전히 당신을 좋은 사람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당신을 나쁜 사람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당신이 100번 잘해도 한 번의 잘못을 고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들과 거리를 두고 그들에게 더 단호해지세요. 당신은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심지어 가족에게도요. 저는 결코 자신을 좋은 사람이라고 자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한 번이라도 나쁘게 행동하면 그들이 당신에 대해 이전에 좋게 생각했던 모든 것을 그들이 지우고 차라리 당신이 그들의 눈에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한 번이라도 좋게 행동하면 그들은 그것을 놀라운 일로 여길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슬픈 이유는 자신이 주었지만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아무것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당신을 비난하더라도 당신은 슬프지 않을 것입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자신이 이미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난을 받는 것입니다. 부모를 제외하고 누구에게나 한 번 잘 대해주고 그들이 잘해주면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한 번 잘 대해주고 그들이 잘해주지 않으면 그들과 거리를 두세요. 한 번 잘 대해주고 그들이 잘해주지 않고 심지어 당신을 비난한다면 차단하세요. 그 사람이 누구든지 상관없습니다. 사람들은 약한 자를 괴롭히고 강한 자를 두려워합니다. 심지어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미 없는 관계를 유지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더 강해지기 위해 시간을 보내세요.